자, 21년도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의 빈칸에 들어갈 것은 당연히 인수분해 하면 1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미 붙어 있죠? 그래가지고 가에는 1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x값을 찾으면 1과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것도 1이에요. 그 다음에 x제곱이 1 또는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x는 풀마 1 아니면 자 x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x는 풀마 루트 2 i잖아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것은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그래서 가나 다는 전부 다 1이에요. 1, 1, 1이고 다 라에 들어갈 것만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죠. 네, 2번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의 절대값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구간을 나눌 필요 없이 요렇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사이에 있다. 그럼 5를 다 더해주시면 1부터 9까지. 그러면 1, 2, 3, 4, 5, 6, 7, 8, 9니까 정확히 9개죠. 2번이 답입니다. 자, 3번은요. 요거의 해가 요렇게 나왔습니다. 라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했을 때 0보다 작다 이런 형태였겠구나.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요 2차 부등식도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거든요. 전개시키면 그대로 얘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그리고 b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a 마이너스 b는 6이 되겠죠. 1번입니다. 네, 4번 문제는 요 직선의 수직이다. 요게 포인트인데 수직하면은 이거 지금 모르면 큰일 납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자, 그럼 요 친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내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이어야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이고요. y절편 문제에서 말해줬습니다. y절편이 5라고 말해줬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3분의 1x 플러스 5라고 직선을 찾아버리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한 번만 쓰시면 돼요. 루트하고 4제곱 플러스 3제곱 분의 절대값. 자, x, y 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한 것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20 빼기 6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분의 자, 이거 계산하면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답은 3이 되겠죠? 1번입니다. 7번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3 플러스 i를 대입해가지고 풀어야 정확한 풀이가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a하고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켤레근을 무조건 갖는다라고 보고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 플러스 i를 대입해갖고 풀어야 정확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3 플러스 i가 나왔을 때 3 마이너스 i를 그 켤레근으로 늘 사용해가지고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혹시라도 a, b가 실수가 안 나오면 그때 다른 방법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푸시고 자, 그럼 이렇게 세 근을 갖는 상황이다 라고 놓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풀면 쉽게 풀 수 있죠. 자, 얘네 세 근의 합이 자, 다도하면은 6 플러스 알파. 요것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을 생각해 보면 자, 요렇게 둘이 곱하면 10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6알파가 되겠죠. 그럼 요것이 b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근의 곱하면 10알파가 되겠는데 얘가 마이너스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2면은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2면은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플러스였죠. 그죠? 그러면 알파가 2가 되는 거고요. 알파가 2면은 여기가 b가 2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2면은 얘가 마이너스 8이네요. 그쵸? 네, 요거 근각계수 관계를 부호를 틀려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실근이니까 요거는 허근이고 얘를 구해봤더니 얘가 2라고 나왔으니까 답은 2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그 조건이 없어도 이렇게 풀어보니 다 맞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아 이게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 방법이 아니라 원래 정석풀이는 x 자리에 3 플러스 i를 대입해야 돼요. 원래는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런데 이렇게 풀어도 큰 무리는 없다. 아, 이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많이 틀려요. 실수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자, 당연히 2차와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이니까 y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을 했죠. 그럼 대입을 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다가 자, 이쪽에는 10입니다. 넘겨서 정리하면은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3인데 여기까지만 찾아놓고서 둘이 곱하라고 그러면 이거네 라고 풀어갖고 틀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2차 방정식을 푼 게 아니라 연립 방정식을 푼 거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는 지금 얘네 둘이 아닙니다. 그죠? 알파 베타는 x 값과 y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답을 고르시면 틀려요. 자, 끝까지 가야죠. x가 1 나왔으면 1을 집어넣어서 그 1과 짝이 되는 y까지 찾아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1이면 y는 3 요렇게 한 세트의 답이 나오는 거고, 자, x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또 한 세트의 답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풀어야 2차 부등식을 다 푼 거고 이 연립 부등식을 다 푼 거고, 그렇다면 알파와 베타의 곱은 이거든 상관없이 곱하면 플러스 3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답은 5번이에요. 그럼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오메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겠고요. 그리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요거 써놓을 수 있고, 쓱 보니까 오메가 바도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오메가 바가 등장했을 때는 요렇게 얘가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식을 가지고 기억부터 리을까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기억에서는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와 같다라고 했는데, 자, 이 두 번째 식에서 오메가 제곱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되죠. 이항을 시키면.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식에서 오메가 바는 이렇게 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얘네들은 똑같다고 볼 수 없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은 너무 당연하게 맞고요. 자, 디귿은 분배 법칙 해보면 되죠. 디귿을 분배 법칙 해보면 오메가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인데 이 중간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묶어주세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은 얘도 1인데 얘도 1이니까 1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0이 안 됩니다. 디귿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요. 리을은 1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아까 전에 오메가 제곱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분자에다가 여기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어 보면 요거랑 서로 부호만 반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죠. 이것도 많이 틀렸었는데 오메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패턴이 두 개입니다. 이 문제 풀 때 요 패턴 아니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두 패턴이고, 요 때는 여기 있는 요 네 가지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자, 요 때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다. 요 때는 요 네 개로 푸시면 됩니다. 오메가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패턴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나는 오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 두 종류의 식이라도 외우세요. 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답 찾는 겁니다. 네, 10번 문제. 요런 거 이렇게 두 군데 풀면 되죠?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풀고. 자, 요쪽 거 풀면은 1-a 이렇게 되겠고요. 요쪽 거 풀면은 x가 마이너스 1인가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해가 없었으면 좋겠죠. 그럼 해가 없으려면은 1-a가 이쪽에 찍혀가지고 1-a가 여기 찍혀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가줘야지 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고, 자, 만약 얘하고 겹쳐진다고 해도요, 이쪽이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놈만 색칠돼 있잖아요. 그러면 겹쳐놔도
해는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죠? 둘 다 색칠이 되어야 겹쳤을 때 해가 발생하는 거고, 지금은 얘가 색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겹쳐놔도 여전히 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겹쳐져도 됩니다. 겹쳐져도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그럼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1, 2가 있겠네요. 그래서 합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표는 100g 당에 대한 표입니다. 근데 100g 당으로 나와 있으면 식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표를 1g 당으로 변형시켜 주는 일입니다. 자, A 식품이 있고 B 식품이 있고요. 여기 열량이 있고 열량이 있고 칼슘이 있는데, 기존에 주어져 있는 표를 전부 그냥 나누기 100 하는 거예요. 100g에 이만큼 들어있으면 1g에는 그걸 100으로 나눈 것만큼 들어있겠죠. 그래서 모든 값들을 다 100으로 나눠주시면 우리는 이런 값들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A 식품을 Xg 섭취했다. 그럼 B 식품은, 자, A, B를 합하여 400g이니까 B 식품은 400-Xg 섭취를 했겠죠. 그쵸? 그죠? 그럼 요거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열량식 하나, 칼슘식 하나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자, 열량식은 1.2x 더하기 2괄호 400-x, 이게 열량식이고요. 그것이 600kcal 이상 이렇게 되죠? 요거 이쪽에다 좀 풀게요. 자, 10배 하겠습니다. 12x 더하기, 얘 10배 하면 20이죠? 20이 분배되면은 8000-20x. 자, 여기 10배 하면은 6000이 되겠네요. 그러면 8x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은 2000인가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x는 250 이하. 그럼 뭐 벌써 답 나왔네요. 그쵸?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칼슘식도 세우면 되죠. 칼슘식 0.8x 더하기 0.7괄호 400-x, 요것이 300 이상. 네. 요거 풀어보면은 200 이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x가 20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가지고 답은 5번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게 100g 당이네? 그러면 1g 당으로 고쳐놓고 스타트하는 거. 네,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자, 12번 이거 교과서에 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x 절편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요 이차 함수를 이거 인수분해형으로 표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스타트해야죠. 자, 요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얘가 지금 0,-3을 지나가네. 그럼 0,-3이라는 좌표를 여기 대입해서 a를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럼 -3은 a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2분의 3이네요. 그쵸? a가 2분의 3이고, 그럼 우리는 fx를 2분의 3 괄호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fx가 6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부등식 풀어주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거슬리니까 양변에 3분의 2를 곱해서 이쪽을 4로 만들어 주시고, 요거는 전개시키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넘어와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2, 3의 마이너스 플러스 끝값, 그럼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4번이네요. 이런 거 교과서에 나온 거 우리 반복해서 푼 거 이런 것만 틀리지 말고 잘 맞춰주란 얘기야. 제발 얘들아 부탁이야. 자, 13번입니다. 13번은 외분하는 점 P, 외분점 찾는 거는 당연히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P라는 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이거를 잘 쓸 수 있느냐. 자, 만약에 여기 뭐 아무거나 뭐 2,3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이거 y는 3이죠. 그죠? X축에 평행한 직선이면 y는 얼마 이렇게 써지는데, 그럼 그 얼마는 이거 가져오면 됩니다. y니까 y좌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요거 얘는 뭐겠어요? x는 2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치? 자, 이것만 안 헷갈리면 이거 외분점 찾아가지고 답 바로 나옵니다.
자, 외분점 찾을게요. 2-1분의 2 곱하기 뒤에 거의 x좌표 빼기 1 곱하기 앞에 거의 x좌표 컴마 또 2-1분의 2 곱하기 뒤에 거의 y좌표 빼기 1 곱하기 앞에 거의 y좌표. 요게 P점의 좌표고요. 그러면 P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이라 그랬으니까 x축의 평행 y는 하고 이거 갖다 쓰세요. y좌표 갖다 쓰세요. 그럼 답은 3번. 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자, 14번 문제.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수직이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자,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 수직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러면 기울기에 대한 문제니까 기울기를 찾으세요. 자, 두 함수를 모두 다 예쁘게 정리를 해서 기울기가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두 번째 친구 마이너스 3y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8이니까 자, y는 3분의 ax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친구의 기울기는 얘고 두 번째 친구의 기울기는 얘니까 얘네 둘이 서로 똑같다. 자, 2분의 1이랑 3분의 a가 똑같다. 자, x자로 곱하는 거 알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3은 2a, a는 2분의 3 나왔고, 두 번째로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돼야 됩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a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6분의 a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요 놈과 요 놈을 더하세요.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9, 1번이 되겠습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이거. 그죠? 기울기만 갖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15번입니다. 15번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우리가 이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세 변의 길이를 구해보는 거죠. OA, OB, 그리고 AB. 이 세 변의 길이를 구해봐야지만 이 삼각형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OA, x좌표 2차이, y좌표 1차이. 자, 이렇게 하면 루트 5죠. OB 하겠습니다. OB x좌표 1차이, y좌표 2차이. 이렇게 되니까 일단 이등변, 그쵸? 두 변이 같아요. AB는요, x좌표 1차이, y좌표 3차인가요? 3차이. 그러면 제곱 더해서 루트 하면 루트 10입니다. 이 길이를 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들면 안 돼요. 얘네 셋의 길이를 딱 봤을 때 길이의 비율이 1대 1대 루트 2죠. 이걸 눈치 못 챘어도 AB의 길이를 제곱한 게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같으니까 이거를 보면 최소한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이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두 변의 길이 같았으니까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자, 여기서 지금 가장 긴 변, 여기가 지금 루트 10자리가 AB잖아요. 그러면 AB와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이 90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래서 각 O가 90도인데, 그러면서 얘가 이등변이니까 여기 45도, 여기 45도. 이렇게 우리는 각을 모두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OAB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각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5도 2번이 되겠습니다. 무슨 삼각형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일단은 세 변의 길이를 구해놓고 그 다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변의 길이 구하기. 자, 17번도 교과서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자, 요 직선 등장했죠? 요거 x절편, y절편 찾으라고 했어요. x절편 3이죠? y절편도 3이죠? 그럼 우리가 찾는 직선, 문제에서 제시한 직선은 요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그죠? 요렇게 가는 직선이고, 여기 이제 요 놈을 정리 잘 해놔야 되는데, 요거 y는으로 만들면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인데 요렇게만 넣고 풀면 못 풉니다. a로 또 묶어줘야죠. 그러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 모양이 뜨고요. 그럼 요 모양을 봤을 때 여러분은 이거는 기울기가 a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쵸?
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찍어요. 뭐 여기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딱 찍어요.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그러면은 직선이 뭐 이렇게 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기울기에 따라서 이런 모양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녀석이 이 문제에 그어져 있는 직선과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가장 높은 순간과 가장 낮은 순간 이 두 순간을 딱 긋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의 기울기가 얼마고 요때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이 양극단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거 사이를 답으로 쓰면 된다고요. 그쵸? 그거 사이. 자, 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는 y절편 0,3이고요. 요건 x절편 3,0입니다. 좌표 두 개씩 있으니까 기울기 나오죠? 요 놈의 기울기 4죠? 자, 요 놈의 기울기 4분의 1 나옵니다. 따라서 A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틀려오면 진짜 눈물 날 것 같다. 꼭 맞춰주세요. 네,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일단 이 세 직선을 좀 그려볼 거예요. 그려볼 건데, y는 0이 등장했거든요. y는 0은요, x축 자체입니다. x축 자체. y좌표가 0인 점들을 다 찍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x축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직선은 그냥 x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 x절편이 6이고요. 그죠? 요거 x절편 구해보면 6 나오고 y절편도 6 나오거든요. 6, 6짜리 뭐 요런 직선이죠. 뭐 요런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선 요 친구도 절편으로 구해보면 x에 0 집어넣으면 여기 없어지죠? 그럼 y절편 6입니다. y절편 똑같네요. 6이에요. 자, 그 다음에 x절편을 찾기 위해서 y에다 0 집어넣어봤어요. 그럼 왜 없어지죠? x절편은 마이너스 4입니다. 넘어가면 3x가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4면은 여기쯤에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직선은 이런 느낌으로 가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x축과 방금 그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그렇죠? x축과 방금 그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렇게 생긴 삼각형,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자, 여러분 외접원이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바깥에서 싸고 있는 원이죠. 그 원의 넓이니까 그 원의 중심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중심 찾으면 반지름 찾을 수 있고요. 반지름 찾으면 넓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중심 찾아볼게요. 요 놈의 좌표를 P라고 잡아요. P,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점이 0,6, 요 점은 6,0, 요 점은 마이너스 4,0이니까 자, 여기다가 그냥 편의상 ABC라고 이름을 붙이면 자, 외접원이니까 PA랑 PB랑 PC가 다 똑같아야 되죠. 그죠? 이게 외접원의 중심, 외심을 찾는 방법이고 계산하는 거는 요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잖아. 그것도 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하면은 PA면은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6의 제곱, PB면은 A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PC면은 A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고, 쫙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다 날라갑니다. A제곱 B제곱 다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다 없어져요. 남는 것만 써.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 자, 얘는 8A 플러스 16. 여기는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요것만 남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보면은 바로 여기서 20A가 20이 돼가지고 A는 1 나오고요. A가 1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요, 이쪽이 24잖아요. 24. 그러면은 B도 1이네요. 자,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1,1이구나. 그죠? 1,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러면 그 1,1을 중심으로 하는 뭐 이런 원이 지금 외접원이죠. 너무 안 맞네. 내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의 외접원이 있어요. 그 원의 중심이 뭐 여기쯤 있다고 합시다. 여기쯤에 1,1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원의 그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자, 여기를 구해도 되고, 여기를 구해도 되고, 여기를 구해도 되고, 세 개가 다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1부터 6,0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x좌표 5차이, y좌표 1차이, 제곱 더해서 루트, 그럼 반지름이 루트 26이 되겠고, 이 원의 넓이는 얘 제곱하고 파이 붙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원의 방정식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반지름을 구하는 게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26, 답은 4번입니다. 아, 19번도 진짜 이거 만약에 틀리면 진짜 눈물 나는 문제야. 그죠? 이거 교과서에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삼각형 위치만 좀 다르지, 각의 이등분선 딱 그어가지고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다, 이거 이용하는 문제잖아요. 그쵸? 이 문제를 보고도 못 알아봤다면 반성하세요. 이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인데, OA의 길이는 여기랑 여기 사이 길이니까 2루트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 3차이 6차이니까요. 이거 3루트 5가 됩니다. 얘와 얘의 길이의 비율이 2대 3 비율이고, 그러면 여기 대 여기의 비율도 2대 3 비율이 되겠죠. 2대 3이라는 비율도 교과서랑 똑같아. 그러면 D라는 점은 뭐예요? 점 D는 무슨 점이냐? 얘는 선분 O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0,0과 1,-4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뒤에 거의 x좌표 더하기 3 곱하기 앞에 거의 x좌표, 이렇게 되는데, 이 x좌표만 구해봐도 x좌표가 5분의 2잖아요. 그럼 x좌표가 5분의 2인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3번이 답이죠. 그쵸? 네, 이것도 놓치면 진짜 눈물 나는 문제. 자, 좀 빠르게 풀이를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좀 반복해서 들으면서, 요 정도 수준의 문제들은 내일도 충분히 나올 겁니다. 이거 여러분 21년도 기출에서 어려운 거 다 한 3문제 제외시킨 거예요. 이 정도 문제들은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시험 보겠다.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고 내일 실수하지 말고 시험 잘 보세요.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잠수 타지 마. 시험 끝나고 잠수 타면 진짜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잘 봤든 못 봤든 일단 어떻게 봤습니다라고 연락 주는 게 예의다. 알았죠? 파이팅.